네, 저는 30년 세월을 망막 분야를 진료하고 연구해온 강세웅입니다. 오랜 시간 대학병원에 몸담고 있다가 뜻한 바 있어서 최근에는 기만과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안과 인턴 시절에 제 은사님의 수술에 어시스턴트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뇨병으로 손상된 망막 수술이었는데요. 눈 속에 조명을 비추며 수술하는 모습을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그때 보았던 망막의 모습은 비록 병든 망막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세밀한 수술로 환자의 망막이 제 위치로 가라앉고 시력이 돌아오는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수술을 집도하던 선생님의 집중력과 아우라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망막을 전공하게 됐고 그렇게 30년을 또 한 길로 걸어오게 됐습니다. 오랜 기간 진료를 하다 보니 40대와 50대 그리고 또 60대 환자를 보는 마음이 확실히 달라져요. 예전엔 환자의 병만 보였습니다. 이 질병을 어떻게든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병보다 그 병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이 병이 환자와 그 가족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조금은 더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치료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때론 어디 가서 수술하자고 해도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 망막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건 판단력일 때가 많습니다.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이건 약물 치료건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건 치료의 방향과 타이밍을 잘 저울질해서 신중히 판단하되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하여 주저없이 밀고 갈 수 있는 뚝심도 필요합니다. 즉 어떤 치료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망막 수술을 예로 들자면 의사의 수술 테크닉이 수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언제 어떤 상태에서 수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판단은 전체 결과의 70~80%나 차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치료를 받게 환자가 제때 병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의사가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성질환인 당뇨 환자 또는 황반변성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치료는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나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습성 황반변성 환자분들이 언제까지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게 가장 흔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료를 게을리해서 망막에 있는 신경이 다 죽어버리면 이제 치료 그만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들은 이런 만성 질환은 대개 시력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면 성공적으로 치료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환자분들은 몇 번 치료 만에 병 걸리기 전 상태로 회복되어서 치료가 종료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이런 기대치의 차이를 좁히는 게 병의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망막박리라든지 황반원공, 망막 점막과 같은 급성 질환의 경우에 많이 듣는 질문은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통되는 대답은 환자가 뭘 잘못해서 발생한 게 아니고 눈도 세월이 흐르면서 유리체와 망막의 해부학적인 관계가 병적으로 악화되면서 병이 생긴 것이고 이를 제때 해소하면 회복도 잘 됩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망막을 치료하면 시력이 원래대로 돌아오느냐를 물으세요. 망막 박리라든지 황반원공, 망막 점막과 같은 수술을 해결하는 급성 망막 질환의 경우에는 수술한 뒤에 시간이 좀 지나면 거의 원래 시력까지 회복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죽어버린 망막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황반변성이나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만성 망막 질환에서
우리가 하는 치료는 죽을락말락하는 신경세포들을 살리고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망막질환으로 시력이 0.5까지 떨어진 환자가 있다고 해봐요. 치료를 해가지고 이미 죽어버린 세포들까지 살려내서 정상 시력이던 1.0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치료를 안 한다면 죽을락말락했던 세포들이 마저 죽으면서 0.5였던 시력이 가령 0.1이나 0.2까지도 떨어지는 거죠. 치료를 통해서 간당간당 살아있던 세포들을 살려내서 0.6, 0.7 정도로 회복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치료를 몇 번 하다가 병원을 다니는데 왜 이게 다 안 낫고 계속 이러지 하면서 치료를 중단합니다. 대개는 그렇게 중단하는 시점서부터 시력이 더 나빠지고 시간이 지나서 또 완전히 죽은 세포가 늘어나 버리면 그 다음서부터 회복조차 어렵습니다. 이는 만성 망막질환 환자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환자에게 있어서 첫 진료의 중요성을 저희 제자들에게는 늘 강조합니다. 환자가 그 병에 대한 첫인상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때로는 눈의 운명뿐 아니라 환자 운명까지도 좌우합니다. 너무 간단한 병으로 여기게 해서 권리 소홀로 이르게 해도 안 되고요. 실제보다 너무 중한 병으로 받아들여서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정통치료가 아닌 대체치료 등에 의존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병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를 시키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수단은 뭐뭐가 있고 이런 치료를 어떤 기간에 걸쳐서 하고 치료 결과의 최종적인 기대치는 어느 수준이고 이런 정도를 첫 진료 때 확실히 각인시켜 놓아야 합니다. 특히 망막수술로 끝나는 병이 아닌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병에 대한 인식을 잘 심어두면 환자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한 말과 현실이 일치하면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치료를 이어가게 합니다. 황반변성, 황반부종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서서히 좋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조금씩 시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함께 겪다 보면 의사도 환자도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케이스에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망막박리나 황반원공 같은 수술 환자들이 수술한 뒤에 가령 0.2에서 0.7 혹은 1.0까지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 시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겨우 손 흔드는 정도만 보셨던 분이 수술한 뒤에 시력이 0.1 정도로 회복되셔서 아직 많이 보이진 않을 터인데도 이제야 살 것 같아요 하고 눈물 지을 때 처음엔 불안과 절망 속에 오시지만 시력이 돌아와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실 때 망막 의사로서의 보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망막 분야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의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법이 도입되었고 둘째는 항체 주사 치료의 등장이에요.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법은 이전에 눈으로 볼 수 없던 미세 병변을 단층으로 보여주며 초기 단계부터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나이 관련 황반변성 연구도 이 검사법을 활용한 연구였습니다. 당시 한국인, 동양인에서의 황반변성의 발병 기전이 백인과는 다름을 시사한 의미 있는 연구였고 500회가 넘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망막학회 주도의 10여 년에 걸친 관찰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불과 며칠 전 망막학회에서 그 결과를 제가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결과의 요지는 역시나 한국인에서 서양인과 다른 양상의 황반변성을 보이고 있고 그들과는 다른 초기 병변을 찾아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황반변성 연구에서 한국인에서 얻어진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저는 학문적 호기심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냥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환자가 치료 웃는 얼굴로 돌아가게 하는 게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진짜 궁금한 순간들이 생깁니다. 이건 왜 아무도 정리해서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소견들은 서양인의 것들과 다른 소견이 아닐까?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연구로 이어졌어요. 흥미로운 거는 논문을 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연구보다는 진짜 제가 궁금해서 시작했던 연구들이 쉽게 논문으로 쓰여졌고 인용도 많았습니다. 결국 좋은 연구는 논문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진짜 궁금함에서 출발했던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망막박리, 황반변성, 황반원공, 하루에도 같은 병명을 가진 질환을 여러 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자마다 질환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부 진단명, 치료 방침, 병의 경과 이런 것들이 참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정적 필패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익숙한 질환, 익숙한 환자일수록 방심하지 말자는 뜻이고요. 이건 늘 하던 수술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환자로부터 제가 존중받는 건 자격증이나 나의 경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문의 자격은 진료를 할 최소한의 자격일 뿐이죠. 의사가 꾸준히 공부하고 자신을 업데이트해야 진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서려 합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환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믿을 만한 의사를 신중히 잘 선택하고 잘 선택했으면 그 의사를 믿고 끝까지 따르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싶고, 이는 망막질환이 아니라도 어느 병에서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망막질환의 경우에는 절대 묵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신경의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노안이겠지 하고 넘기는 사이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아직도 우리나라엔 너무나 많습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근시가 심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검사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양쪽 눈을 번갈아 가리고 일정 거리에 놓인 달력 같은 것을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 전하고 비교해서 뚜렷하게 흐려졌다든지 일부가 가려서 안 보이는 자리가 생겼다든지 쉬어 보인다든지 등 이런 증상이 있으면 긴장하셔야지 되고, 반나절 후에 다시 확인해 봐도 똑같이 느껴지면 즉시 근처 안과에라도 가셔서 진료받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질환의 시작일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